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후지필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후지필름에서 GFX100 RF를 공개를 했어요. 와, 이거 진짜 나오네 했는데 정말 나왔습니다. 바로 중형 포맷 똑딱이입니다. 사실 이게 후지필름에서는 대형 포맷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요거를 이제 중형 포맷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후지필름 기준 대형 포맷, 일반적인 사진가들이 말하는 중형 크롭 센서를 탑재한 GFX100 RF입니다. GFX100 시리즈는 1억 200만 화소거든요. 이 카메라 역시 1억 200만 화소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GFX50은 사실 센서가 좀 오래된 센서여가지고 35mm 포맷 중에 이제 R5 또는 R4에 들어간 센서하고 비교하면은 이게 판형은 크지만 오래된 센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결과물을 봤을 때는 저는 50 시리즈의 결과물보다는 R5나 R4의 결과물을 좀 더 높게 평가했거든요. 근데 100은 달라요. 1억 200만 화소 센서의 결과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결과물만큼은 굉장히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카메라가 뭔가 약간 이렇게 GFX100처럼 RF 스타일로 컴팩트하게 만들어졌는데 손떨림 보정이 이제 전자식으로 영상 촬영 때만 지원이 되고 이게 사진 찍을 때는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리프 셔터, 렌즈에 있는 렌즈 셔터이기 때문에 촬영할 때 진동은 좀 더 적을 거긴 하지만 1억 200만 화소의 결과물을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촬영을 하려고 하면은 shock 확보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렌즈가 이게 35mm f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35mm f4 렌즈를 사람들이 과연 1억 200만 화소인데 손떨림 보정 없이 이거를 찍을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사실 좀 의문이라는 거죠. 나는 과연 이걸 쓰면 내가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을까? GFX100이랑 100S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를 했을 때 손떨림 보정이 있으니까 사실 잘 찍었지만 저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제가 자신이 없는데 이거를 과연 주광에서는 shock 확보가 될 거니까 괜찮지만 실내 또는 어두운 상황에서 과연 이거 250분의 1초 이하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주광용 카메라로만 쓰기에는 좀 아까운데, 아니면 맨날 삼각대만 쓰기에는 이거는 컴팩트한 카메라로 만든 건데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점은 F4가 아니라 진짜 2.0으로 할 수 없었을까? 진짜 아무리 못해도 최소 타협해서 2.8을 했어야지 않나, 약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걸 일단 벗어나서 생각하면은 외형 같은 경우는 X100도 사실은 요즘 미러리스들이랑 비교하면은 그렇게 좀 컴팩트한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확실히 좀 커졌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컴팩트하게 들고 다니는 맛은 중형 포맷인 걸 감안하면 컴팩트하지만 기존의 미러리스들이랑 비교하면 약간 그런 컴팩트한 느낌은 조금 아닐 것 같아요. 좀 위로도 높아진 부분도 있어가지고, 물론 예전의 RF 카메라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부분들은 뭔가 약간 후지필름이 그런 걸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이얼 돌리는 맛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9개의 종횡비 다이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비율이 마구 바뀔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름 시뮬레이션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종횡비 바꾸는 거, 요거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35mm이다 보니까 좀 표준화각이잖아요. 그러면 렌즈를 못 갈아 끼는데 어떻게 하지? 망원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컨버터를 지원을 해서 크롭을 해버리는 거죠. 화소가 크니까 마구 크롭을 해버려서 35mm, 45mm, 63mm, 80mm 이렇게 디지털로 크롭을 통한 텔레컨버터를 지원을 한다는 점은 촬영하다 보면은 좀 재밌게 쓸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액정이 틸트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예전 거 생각하면 감사해야 하지만 이게 약간 그 세로 촬영할 때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뷰파인더 보고 촬영해야 하는데 틸트로는 조금 아쉬워서 세로에서 기존의 후지가 하던 것처럼 옆으로 딱 올라오는 게 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얘로 연사를 안 할 거긴 하지만 SD만 지원되는 점도 좀 아쉬워요. 뭐 외장 SSD를 연결할 수 있다는데 그럼 거추장스러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CF 익스프레스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는 점, 그게 조금 아쉬워서 1억 200만 화소를 SD 카드 집어넣어서 이거 RAW 촬영하시는 분들은 진짜 필름 카메라 쓰는 느낌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후지필름이 이것만 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GFX 100 RF를 출시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제 다른 중형 똑딱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에는 조금 타협해서 좀 밝은 렌즈가 들어간 카메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게 자체는 735g이어서 굉장히 좀 가벼울 것 같고, AF는 아무래도 위상차가 들어가 있어서, 후지필름 50은 콘트라스트인데 100 시리즈는, GFX 100 시리즈는 위상차거든요. 그래서 AF는 그래도 느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역시나 계속 걱정이 되는 건 손떨림 보정이 없는 부분들. 이게 실제 촬영할 때 어느 정도까지 체감이 될지는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보들이 나와야, 그리고 실제로 좀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그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더 이야기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좀 지원받은 리뷰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진솔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나중에 요거 이제 전시가 되면은 한번 만져보고 그 느낌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후지필름의 GFX 100 RF 버전 일단 공개가 되었는데, 소니도 좀 RX1 시리즈 좀 요즘 카메라 틱하게 요즘 기술을 막 반영해서 클래식하게 만들어서 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이거를 또 그 라이카의 Q3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뭐 경쟁이 되긴 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Q3가 조금 더 예쁜 것 같고, 근데 이게 결과물 자체는 화소는 크니까 삼각대 놓고 찍으면 당연히 후지필름의 GFX 100 RF가 좋겠지만, 흔들림을 만약에 제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Q3가 아무래도 더 유리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좀 더 재밌어질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 공개만 되었고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써보고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지필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많은 것들, 이거 말고도 사실 많이 있는데 좀 더 큰 똑딱이가 나온 거는 환영하고, 이왕 나온 김에 더 많이 더 재밌는 카메라 후지필름에서 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